예, 이번 시간엔 파이널 마무리 특강으로 해서 한번 쭉 정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고 380문제, 380여 문제가 되는데 그 가로놓기를 내가 중요한 것만 한번 쭉 뽑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이거 알고 있는가, 외운 게 다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런 거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까지 우리 설명 쭉 한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한 건 내용인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뽑아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1번에 원자는 뭐를 원자번호로 사용하는가? 뭐를 원자번호로 사용한다? 양성자수를 원자번호로 사용하며 원자량을 다른 말로 원자의 질량이죠. 원자의 질량은 뭐 플러스 뭐가 되는가?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를 원자의 질량, 원자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C가 6, 10이면 이게 양성자수 원자번호죠. 양성자수 원자번호, 이거는 질량수. 그래서 성자수를 우리는 원자번호로 하고 이 질량수는 양성자수 플러스 그렇죠. 중성자수. 이건 뭐 금방 알 수 있죠. 중성자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수라고 하고 2번에는 무극성 공유결합하는 무극성 분자의 이유로 무극성 분자는 서로 극성이 없는 거지. 힘이 똑같은 거지. 힘이 똑같다면 분자가 어떻게 되는가? 같은 분자 두 가지. HH. 그 H와 H는 힘이 똑같으니까 극성이 없죠. 무극성 분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H와 H니까 H2 또는 O2. 그래서 같은 원자 길이는 힘이 똑같기 때문에 일란성 상승하는 마찬가지로 힘이 똑같기 때문에 뭐 일란성 상승하도 나중에 환경 때문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원래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똑같기 때문에 이때는 같은 원소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을 무극성 분자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공유결합도 무극성 공유결합이죠. 극성이 없는 무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분자. 근데 원소 기호가 다르면 일단 극성 공유결합이죠. CH4 그러면 C와 H 사이에 얘네들은 전기음성도가 다 약하지만 전기음성도가 약한 놈끼리도 둘 중에 누가 또 약간 세겠죠. 원소는 다르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지만 극성이 상쇄돼서 무슨 성이 되는 건가? 무극성이다. 무극성 분자. 그래서 CH4 같은 것 또는 CO2는 CO 이런 상태가 되죠. 그럼 이런 CO2 같은 경우는 극성, 어차피 요랑 다르니까 극성이지만 상쇄돼서 무극성 분자가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극성 공유결합이지만 무극성 분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CH4와 CO2가 있고 극성 공유결합하는 극성 분자, 극성 공유결합하는 극성 분자 대표적인 게 뭐가 되는가? 물 H2O는 극성 공유결합하는 극성 분자가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물은 극성이 있기 때문에 용매로 작용한다라고 하고 수소 결합하기 때문에 기화열과 비열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3번에 OCO 극성 공유결합 이걸 얘기하는 거죠. OCO 극성 공유결합을 하는 이산화탄소는 분자의 기하학적 구조가 직선형이고 중심 원자인 탄소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가 서로 어떻게 되는가? 제로가 된다. 그래서 무극성 분자.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서로 상쇄돼서 이산화탄소와 쌍극자 모멘트 값은 얼마가 되는가? 가로 안에 제로, 0이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제로. 4번엔 이중결합을 연결된 분자 내 탄소화물에서 공유결합 짝은 같지만 공간적 배열이 다른 것. 짝은 같은데 공간적 배열이 다르다. 그러면 예를 들어 C인데 짝은 같은데 공간적 배열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HCl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반드시 무슨 결합은 껴야 되는가? 이중결합은 껴야 돼요. 이중결합은 반드시 끼고 이런 모양으로 해서 Cl, HCl 이런 모양으로 되면 이거는 같은 편에 있기 때문에 무슨 형이라고 하는가? 시스형. 다른 편에 있으면 트랜스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이성질체는 무슨 이성질체라고 하는가? 기하 이성질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이성질체, 기하 이성질체라고 한다. 그런데 공유결합 배열이 다른 것. 공유결합 배열이 다르다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가 하면 C, O,
이런 모양으로 해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이건 무슨 당이라고 얘기하는가? 알도스. 그런데 요게 어디로 갈 수 있으니까 요거랑 위치가 바뀔 수도 있죠. 그럼 여기에 카본일기가 있으면 뭐가 되는가? 케토스. 이건 공유결합이 같은 건가 아니라 공유결합 배열이 달라졌죠. 그럼 이렇게 공유결합 배열이 달라진 건 무슨 이성질체라고 하는 거? 구조. 그래서 요건 구조, 요거는 기하. 그래서 기하 이성질체, 구조 이성질체. 거울상은 알죠? L하고 D 거울상 이성질체 있죠. 예, 그래서 구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하 이성질체를 한다. 4번은. 5번은 구조 이성질체를 한다. 6번은 pH 1 차이는 pH 2면 10의 제곱분의 1, pH 3은 10의 세제곱분의 1. 그래서 pH 1 차이는 10분의 1 차이가 나죠. 그래서 10배 차이가 난다. 그래서 pH 1 차이는 10분의 1이라고 해도 10의 제곱분의 1, 10의 제곱분의 1, 10의 세제곱분의 1이지만 요거는 pH 얼마라고 하는가? pH 2. 요거는 pH 3. 따라서 pH 1 차이는 몇 배 차이가 나는가? 100분의 1, 1000분의 1, 10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pH 1 차이는 10배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7번은 알코올 작용기죠. 알코올의 주요 구성원소로 작용하는 구성교소로 작용하는 작용기는 무슨 기가 되는가? 수산기. 그래서 수산기는 요거 얘기하는 거죠. OH 수산기. OH 요거 마이너스 아닌 거 알죠? OH. 그래서 이거는 알코올의 작용기라고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OH. 그래서 하이드록시기. 그래서 알코올의 주요 구성원소로 작용하는 작용기는 수산기 또는 하이드록시기 OH이다라고 하고, 케톤과 알데하이드의 작용기는 이거죠. 케톤과 알데하이드의 작용기는 이거 얘기하는데, 이게 끝에 있으면 뭐가 되는가? 알데하이드. 내에 있으면 뭐가 되는가? 케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는 당은 알도스당, 케톤 가지고 있으면 케토스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케톤은 내에 있는 것, 알데하이드는 끝에 있는 것. 그래서 카본일기이다라고 얘기하죠. 또 카복시산을 형성하는 작용기는 카복식이 COOH죠. 그래서 카복시산을 형성하는 작용기는 COOH. 이거는 특히 무슨 뭘로 작용하는가? 유기산. 카복시산 작용하는 걸 유기산 또는 무슨 산이라고 하는가? 카복시산. 같은 말이죠. 카복시산 이꼴 유기산. 카복시산, 유기산으로 작용하며 수소이온을 내어놓기 때문에 COOH니까 H를 내놓을 수 있죠. 그럼 COOH에서 H를 내놓게 되니까 COOH에서 H를 내어놓게 되니까 플러스가 나가죠. 그래서 COO 플러스가 나갔으니까 이런 모양이 되죠. 그래서 H를 내어놓기 때문에 무슨 전하를 띠는가? 네, 산성을 띠면서 이온화되면 무슨 전하가 되는가? 음전하가 된다. H를 내놓으니까 주변이 무슨 성이 주변에 이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주변을 산성으로 만들면서 자기 자신은 무슨 전하가 되는가? 음전하. 그래서 H를 내어놓기 때문에 산성을 나타내고 음전하를 나타낸다라고 하고, 10번은 아미노기. 아미노기가 가지고 있는 화합물, 아미노기만 가지고 있으면 아민. 아미노기만 가지고 있는 화합물은 아민. 그리고 아미노기는 NH2는 뭘로 작용하는가? 카복시기는 무슨 산으로 작용한다? 유기산. 아미노기는 뭘로 작용하는가? 유기염기. 그래서 유기염기로 작용하며 수용액에서 쉽게 수소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NH2인데 하나를 받으면, 주변에서 수소이온을 받으면 뭐가 되는가? NH3 하나 받았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쓰죠. 그래서 NH3 플러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RCH에 NH2COOH 이런 식으로 실제로 써야 되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H2SH. 그러면 이 아미노산은 뭐가 되는가? SH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이 되겠죠. 그러면 이 아미노산에서 R, CH, NH2COH 이런 모양인데 실제로 쓸 때는 어떤 모양으로 쓰는가 하면 요 H를 하나 빼면 떨어져 나갔으니까 자신은 음전하가 되고, H를 하나 여기서 받았으니까 3로 되면서 자신은 양전하. 이렇게 표시하면 전기적으로는 중성이에요. 얘가 준 거 얘가 받았으니까 같은 내에서 작용했으니까. 그래서 보통 쓸 때 이런 모양으로 쓰죠. 얘 하나 준 걸 얘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양으로 쓴다. 그래서 아민은 유기염기로 작용하며 수용에서 쉽게 H를 받기 때문에 무슨 성이 되는가? 염기성.
염기성이도 이온화되면 무슨 전하를 띠게 되는가? 양전하. 양전하. 요건 이온화되면 무슨 전하가 되는가? 음전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온화되면 양전하를 갖는다. 그리고 11번에 두 개의 황화 수소기 설프 하이드릴기라고 얘기하죠. 두 개의 SH가 상호작용해서 이황화 결합이라는 공유결합한다. 그래서 이황화 결합은 SH. 뭐 가지고 있는 것끼리인가? 요 가지고 있는 놈끼리 이황화 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황화 결합을 하는 건 C에 NH, H3N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래서 COOH하고 CH2SH 요놈과 요놈 사이에 무슨 결합하게 되는가? 이황화 결합한다. 그럼 뭘 띄워버려야 되는가? 뭘 띄워버리고 요거 띄워버리고 S와 S 사이에 결합하는 이황화 결합. 요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미노산도 인슐린도 이런 이황화 결합을 하고 있고, 또 단백질의 몇 차 구조에서도 3차 구조에서도 이황화 결합이라는 공유 결합이 더 안정된 구조를 만들어 주죠. 그래서 SH가 상호작용해서 이황화 결합이라는 공유 결합을 하게 된다. 그래서 두 개의 황화속이 설파이드릴기 또는 SH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12번에 단백질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뭐라는 아미노산 사이에 이황화 결합을 분리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러면 이황화 결합을 분리니까 어떤 아미노산입니까? 요 아미노산 둘이죠. 요 아미노산과 요 아미노산 사이에서 이황화 결합을 하고 있어요. 이황화 결합을 했다는 소리는 요걸 떼어버리고 이황화 결합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분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리시키려면 다시 여기다가 H를 붙여줘야 되죠. 그 무슨 제를 작용해야 분리가 되는가? 환원제를 작용해야 분리가 될 수 있다. 이건 서울시에서 출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단백질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시스테인 아미노산 사이의 이황화 결합을 분리하기 위해선 뭐 메르캅토 에탄올 같은 거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환원시켜야 된다. 이황화 결합할 때는 수소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환원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작용기는 어떤 게 이중결합 가지고 있는가? 요거 이중결합 가지고 있죠. 요게 이중결합이죠. 이중결합 가지고 있는 작용기 무슨 기가 되는가? 카본일기. 카본일기 이중결합 가지고 있다. 또 뭐도 이중결합인가? COOH. 요건 무슨 기가 되는가? 카복식이 이중결합. 또 하나 이중결합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는가? POOO가 되는데 이걸 맞추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는 다른 거에 붙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 그럼 8 두 개가 되죠. 그럼 요거 8 두 개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 이중결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중결합하고 있는 작용기는 카본일기, 카복식이, 인산기. 요건 마이너스예요. 인산기. 그래야 요건 8 두 개. 요건 8 하나 있는 대신 마이너스. 8 하나 있는 대신 마이너스. 8 두 개. 딱 맞죠? 예, 그래서 인산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산기라고 하고, 다음 14번은 포도당에 있는 작용기는 어떤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저 포도당에 있는 작용기,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작용기는 아까 그렸던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작용기는 이런 모양으로 해서 CHOH 이런 식으로 쭉 배열되어 있으니까 무슨 기 가지고 있는가? 카본일기 가지고 있죠. 또 뭐 가지고 있는가? 하이드록식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작용기는 카본일기와 하이드록식이. 포도당이나 과당이나 갈락토스나 전부 다 카본일기와 하이드록식이. 그래서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작용이 카본일기와 하이드록식이이며 뭐는 알데히드당이다. 그리고 뭐는 케토스당이다라고 하죠. 그럼 케토스당, 알데하이드당은 우리가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3탄당, 5탄당, 6탄당. 3탄당의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5탄당의 리보스, 리블로스, 또 디옥시리보스. 요거하고 요거는 분자식은 똑같아요. C5H10O5 분자식은 똑같은데 구조식이 다르기 때문에 요건 구조 이성질체가 되는 거죠. 요건 분자식이 산소 하나 빠진 거고, 6탄당은 포당, 과당, 갈락토스인데 이 중에서 누구만 케토스인가? 누구만 케토스예요? 그렇죠. 요것만 케토스죠. 케토스. 그럼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가? 알도스.
그래서 케토스 두 가지 리블로스 과당만 케토스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위에 두 번째 줄 가로에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리보스, 포도당, 갈락토스.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리보스, 포도당, 갈락토스. 이거는 알도스당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리보스는 따로 외울 것 없이 이거 하면 이건 똑같아요. 분자식 산소 하나 빠진 것뿐이니까 알도스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리보스, 포도당, 갈락토스는 알데하이드당이고, 그다음에 뭐와 뭐는 케톤당이다라고 해, 케톤당인 케토스다라고 했으니까 뭐하고 뭐가 되는가? 리블로스하고 과당, 리블로스 과당만 케토스당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15번 아미노산이 갖는 작용기는 뭐하고 뭘 가지고 있는가? 아미노기만 가지고 있으면 아민, 카복실마저 가지고 있으면 유기산. 그래서 아미노기와 카복실 둘 다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는가? 아미노산, 아미노산. 그래서 아미노기와 카복실 둘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미노산. 글리세롤이 가지고 있는 작용기는 뭐이며 지방산이 가지고 있는 작용기는 뭐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글리세롤이 가지고 있는 작용기 대략만은 생각나면 돼요. 글리세롤 C, H, H, O, H, C, C, H, O, H, H, O, H 요게 글리세롤이죠. 글리세롤의 지방산은 어떻게 되는가? C, O, O, H. 그 다음에 C부터 이제 다 여기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면 이게 지방산이죠. 그래서 지방산과 글리세롤인데 요게 가지고 있는, 글리세롤이 가지고 있는 작용기는 뭘 가지고 있는가? OH. 요거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기가 가지고 있는가? 하이드록시기 가지고 있고, 글리세롤은 하이드록시기. 그럼 지방산이 가지고 있는 건 지방산이니까 요거 가지고 있겠죠. COOH. 그래서 COOH와 글리세롤에 있는 하이드록시기 사이에서 뭐가 빠지고 결합하는가? 물 빠지고 결합하죠. 그럼 물 빠지고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물 빠지고 결합하니까 이렇게 H2O를 빼죠. 그럼 H2O 빼면 O 이렇게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H2O 해서 이렇게 O. 그래서 COCO 이런 모양으로 결합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무슨 결합이라고 하는가? 에스터 결합이라고 하죠. 에스터 결합 또는 에스테르 결합해도 돼요. 개정되기 전의 용어는 에스테르 결합, 에스테르 결합 또는 에스터 결합. 이거 빼버리면 큰일 나요. 에테르 결합하면 안 되지. 에테르 결합하면 무슨 세균이 가지고 있는 결합인가? 고세균이 가지고 있는 결합이죠. 에테르 결합이고 이건 에스터 결합 또는 에스테르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터 결합한다 그 얘기하죠. 그래서 글리세롤이 가지고 있는 작용기는 수산기, 하이독식이이며 OH, 지방산이 가지고 있는 작용기는 카복식이 COOH가 된다. 다음 그러면 작용기 다 나왔죠. 탄수화물이 가지고 있는 작용기는 뭐와 뭐를 가지고 있는가? 카본일기와 하이드록시기가 되죠. 그럼 지방산 가지고 있는 작용기는 뭐가 되는가? 카복시기. 글리세롤 가지고 있는 작용기는 하이드록시기. 그리고 단백질 가지고 있는 작용기는 뭐가 되는가? 아미노산이 가지고 있는 작용기, 아미노기와 카복시기가 되는 거죠. 아미노기와 카복시기, 작용기. 다음 17번은 물은 극성이 있어서 용매로 작용하므로, 극성이 있으니까 용매죠. 극성이 있어서 용매로 작용하므로 물질을 용해시켜서 물질의 흡수와 이동을 쉽게 한다. 그래서 극성 그러면 용매 그래서 물질의 흡수와 이동을 쉽게 한다. 또 수소결합을 한다. 그러면 수소결합하면 두 가지가 뭐하고 뭐가 되는가? 뭐가 크고 비열이 크고 기화열이 크다. 그런데 거기 앞에서 체온 유지에 유리하다. 그럼 비열이죠. 비열이 커서 체온 유지에 유리하고, 또 뭐가 커서 땀 분비를 통해서 체온 급격한 상승을 막는가? 기화열이 커서. 그래서 앞에는 비열, 뒤에는 기화열이라고 하죠. 물 분자는 다음 물 분자는 이웃하는 물 분자와 무슨 몇 개의 결합을 하는가 하면 OH 그러면 O는 8 두 개, C는 8 하나 딱 맞는데 또 결합을 해야 되죠. 그럼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결합을 하는 수밖에 없는가? 공유 결합할 수는 없죠. 8 다 찼으니까. 이럴 때는 무슨 결합밖에 안 되는가? 수소 결합밖에 안 되죠. 그래서 O,
H. O는 8 두 개, H는 8 하나니까 8 꽉 찼으니까 수소 결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OH 수소 결합, OH 수소 결합. 그래서 물 한 분자는 몇 분자의 물과 수소 결합하는가? 4분자의 물과 수소 결합을 한다.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4분자의 물과 수소 결합을 하게 된다. 그래서 4개의 수소 결합한다. 다음 19번은 물이 얼면 분자 사이의 거리가 얼면 이제 이 상태가 됐다가 물이 지금 얼은 상태예요. 그래서 무슨 결합이 다 생긴 상태인가? 수소 결합이 다 생겨 있는 상태죠. 근데 이게 녹으면 어떻게 되는가? 녹으면 수소 결합이 끊어지죠. 끊어지면 이 물이 더 가까워지죠. 더 가까워지니까 부피가 작아지죠. 그러면 물이 얼면 어떻게 되는가? 얼면 수소 결합이 생기니까 가까워졌던 게 수소 결합 생기면서 그만큼 머리가 떨어지죠. 여기 있던 게 수소 결합 생기면서 점점 떨어져서 멀어지죠. 그래서 물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얼면 밀도는 어떤 상태가 되는가? 부피분의 질량인데 얼면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무슨 결합이 더 많이 생기는가? 수소 결합이 더 많이 생긴다. 수소 결합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부피가 커지죠. 그럼 부피가 커지고 질량은 그대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모가 커지니까 밀도는 어떻게 되는가? 작아지겠죠. 질량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부피만 커지니까 밀도는 작아지게 된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러면 물이 얼면 무슨 결합이 더 생기기 때문인가? 수소 결합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부피가 커진다. 그러면 밀도는 작아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물이 얼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왜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가? 무슨 결합이 생기기 때문에? 수소 결합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게 되므로 질량의 변화는 없으나 부피가 커지게 돼서 밀도는 물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얼음이 물 위로 뜨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20번은 탄수화물은 단당류와 단당류 사이의 탈수 반응에 의해서 형성된 탄수화물의 결합은 무슨 결합인가? 글리코사이드 결합. 그래서 글리코사이드 결합을 하고 있다. 그림 안 그래도 금방 알죠? 글리코사이드 결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녹말, 글리코젠 이런 것들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가? 그러면 순서대로 내가 계속 수업할 때도 순서대로 하니까 여러분도 순서대로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즈, 키틴이 있는데 녹말과 글리코젠은 뭐가 있는가? 아밀로스와 팩틴이 있다. 그래서 뭐 헷갈릴 일 없죠. 요 두 가지는 뭐 일사결합인가? 알파 일사. 요 두 가지는 뭐 일사인가? 베타 일사. 하고 요놈들은 무슨 가지를 갖고 있는가? 곁가지를 갖고 있다. 그 곁가지는 무슨 곁가지인가? 16결합이죠. 근데 뭐 16인가? 당연히 알파 보상이니까 알파 16이죠. 알파 16이고 그런데 얘하고 얘가 차이점은 곁가지가 훨씬 더 많다는 소리죠. 그리고 셀룰로즈는 사슬, 곁가지. 여기서 이렇게 해서 곁가지가 아니라 이거하고 사슬이죠. 그래서 이렇게 곁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 이거는 글리코젠이고 여기다 쓸까요? 곁가지를 가지고 있는 글리코젠은 이런 모양으로 곁가지가 있죠. 그런데 셀룰로즈는 사슬과 사슬로 돼 있죠. 그럼 사슬과 사슬 사이에는 무슨 결합하고 있는가? 3,6수소 결합. 그래서 사슬과 사슬이 있는데 3,6수소 결합이다. 그리고 키틴은 몇 번 탄소에 2번 탄소에 질소를 포함한 작용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질소를 포함한 작용기를 가지고 있다. 그거 있으니까 한번 쭉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하면 한 번에 탄수화물은 다 외워지죠. 그래서 2번 탄소 대신 2번 탄소에 질소를 함유한 작용기를 가지고 있다가 되죠. 그래서 한번 쭉 보면 21번에 녹말은 알파 포동의 알파 1사.
알파 포당의 알파 1사로 연결이 된다. 녹말을 다른 말로 전분, 녹말 전분, 알파 포당 알파 1사. 녹말의 두 가지 형태는 격가지가 없는 이니까 뭐가 되는가? 아밀로스. 격가지가 있는 아밀로펙틴. 격가지는 알파 뭐라고 그런가? 16. 그리고 글리코젠, 녹말하고 글리코젠. 그럼 똑같이 녹말 글리코젠 알파 포당의 알파 1사. 알파 포당의 알파 1사 만들어지고 격가지는 알파 16. 격가지는 알파 16. 이것은 아밀로펙틴과 비슷하지만 아밀로펙틴보다 격가지가 더 어떤가? 많다. 그리고 이제 섬유소와 키틴이 남았죠. 그럼 섬유소 다른 말로 셀룰로즈. 섬유소 셀룰로즈는 세포의 주요 성분으로 베타 포당의 베타 1사 연결, 베타 포당의 베타 1사 연결, 베타 1사. 한 줄로 만들어서 사슬이 나란히 들어서게 되는데 사슬과 사슬 사이에는 무슨 결합인가? 3,6수소결합. 3,6수소결합 강화된 배열을 이루면서 식물의 뭘 구성하는가? 세포벽. 셀룰로즈 식물의 세포벽이다 라고 하죠. 24번은 베타 포당이 베타 1사로 연결 이루어지며 여기에 몇 번 탄소의 OH 대신 칠솔포만 작용기니까 이건 뭐가 되는가? 키틴. 그래서 24번은 키틴. 키틴은 베타 포당의 베타 1사로 연결되며 여기에 몇 번 탄소가 2번 탄소의 OH 대신 칠솔포만 작용기. 키틴은 절지동물의 외골격. 절지동물의 외골격에 키틴이 있는 이유는 왜 그런가?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외골격에 키틴이 있고 또 균류의 세포벽. 균류의 세포벽도 키틴이죠. 균류의 세포벽 키틴질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세포벽에 식물은 뭐가 되는가? 셀룰로즈고 그다음에 균계는 뭐갈로 되어 있는가? 키틴질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세균은 펩티도글리칸. 그러면 이거는 뭐가 들어가요? 탄수화물 다당류. 이것도 탄수화물의 다당류. 이건 뭐가 되는가? 이거는 딱 보니까 펩티 단백질이죠. 글리칸, 글리 그러면 당이죠. 그래서 당단백질이죠. 당단백질. 글리 하면 벌써 당 생각이 슬슬 나잖아요. 그 펩티 하면 단백질 같은 생각이 들죠. 당단백질. 당단백질. 이건 다당류. 그것도 다당류. 또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당단백질. 이제 세포벽은 전부 다 나왔고, 그다음에 25번은 중성지방. 중성지방은 다른 말로 트라이아실 글리세롤이라고 해서 지방산 몇 개가 되는가? 3개. 글리세롤 하나. 아까 얘기했던 에스터 결합 또는 에스테르 결합 같은 말. 에스터 또는 에스테르 결합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26번은 이거는 2개의 지방산이 글리세롤을 결합하고 그 1개의 지방 대신 음전하를 띠고 있는 인산기와 질소화합물을 가지고 있는 콜린을 가지고 있다. 콜린은 복합지질, 콜린이에요. 아세틸콜린 할 때 콜린 똑같아요. 그래서 콜린은 복합지질.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인지질이라고 하죠. 인지질. 그래서 인지질은 이렇게 돼서 콜린, 인산, 글리세롤, 여기에 지방산이 하나, 2개가 있는 거죠. 지방산. 그래서 글리세롤에 지방산 하나 떨어진 대신에 인산과 콜린이 붙어 있는 거. 이것을 인지질이라고 한다. 그래서 머리는 무슨 성이 되는가? 친수성. 꼬리는 소수성. 그래서 이거는 무슨 성에 해당되는가? 글리세롤은 양면성이죠. 친수성도 되고 소수성도 되죠. 글리세롤. 그래서 지방산, 글리세롤, 머리, 꼬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27번은 지방산과 알코올이 결합된 지질로 지방보다 소수성이 더 강하며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의 피막을 형성하고 곤충의 경우 건조로부터 보호한다. 뭐가 되는가? 왁스. 그래서 곤충은 단단하게 만드는 건 누구 때문에 단단한가? 키틴 때문에 단단한 거고 건조로부터 보호해 주는 건 누구 때문인가? 왁스. 그래서 곤충의 표면이 맨질맨질하고 딱딱한 이유는 뭐하고 뭘로 돼 있어서 그런가? 키틴과 왁스가 있어서 그래요. 키틴과 왁스. 그래서 단단하게 키틴, 맨질맨질한 건 왁스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28번은 세 개의 육각형 고리에 하나의 오각형, 항상 외울 때 3651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365일. 그래서 고리상 구조를 가지고 있고 동물의 세포막에 함유되어 있고, 동물의 세포막에 함유되어 있는 게 대표적인 뭐가 되는가? 콜레스테롤. 또 성호르몬, 부신거칠 호르몬, 이거 쓰는 콜레스테롤, 성호르몬, 부신, 비질 호르몬, 부신거칠 호르몬 이런 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는가? 스테로이드라고 얘기하죠. 스테로이드. 다음 아미노산의 종류에서 비전하, 비극성, 비전하, 비극성, 비극성 하면 일단 무슨 성이 되는가? 소수성. 비전하, 비극성, 비극성 하면 소수성. 이건 따로 아미노산 외우지 말라 그랬죠. 이건 따로 외우지 말고 뭘 외워야 되는가? 2번을 외워야 돼. 비전하, 극성. 비전하, 극성은 뭐가 비전하, 극성이라고 하는가? OH, 비전하, 극성. 비전하, 비극성은 따로 외우지 말고 비전하, 비극성 이건 따로 외울 것 없이, 물론 비극성이니까 소수성이에요. 비전하, 극성. 극성이니까 무슨 성인가? 친수성이에요. 친수성에 뭐가 되는가? OHSHNH2. 그래서 이건 뭐라고 외우는가? 세트타라고 했죠. 세린, 트레오닌, 타이로신. 이거는 뭐가 되는가? 시스테인. 요거는 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가? 산성아미노산. 산성아미노산이 두 가지 있잖아요. 아스파트산, 글루탐산 하고 이름이 비슷하지. 아스파라진, 글루타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세트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고, 이건 시스테인이라고 외우라고 그랬고, 이건 아스파라진, 글루타민인데 아스파라진, 글루타민 뭐하고 똑같은가? 산성아미노산. 전하극성. 전하극성은 무슨 성인가? 극성이니까 친수성이죠. 친수성인데 무슨 전하와 무슨 전하가 있는가?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다. 그럼 음전하와 양전하가 있다라고 하면, 음전하라면 당연히 왜 음전한가? 뭘 내놨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수소이온을 내놨기 때문에 음전하죠. 그렇다면 무슨 성인가? 산성이죠. 왜 양전한가? 수소이온을 걷어들였으니까 염기성이 되죠. 그래서 음전하인 건 뭐가 되는가? 아스파트산, 글루탐산. 그래서 외우기가 쉽잖아요. 글루 하면 되고, 양전하 염기성 아미노산은 뭐가 되는가 하면 아히라 그랬죠. 아르지닌, 히스티딘, 라이신. 네, 이렇게 해서 외워두면 되죠. 네, 그래서 이때 한번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두면 금방 외워질 거예요. 그래서 아히라 이렇게 해서 알아두고, 네, 그래서 양전하, 아스파트산, 글루탐산은 양전하 산성, 음전하 산성, 아르지닌, 히스티딘, 라이신은 양전하 염기성이다. 이건 뭐 따로 외울 거 없어요. 음전하니까 수소인을 내놨으니까 음전하다. 내놨으니까 무슨 소리가? 산성이라고 하면 되죠. 다음에 30번은 벤젠고리를 갖는 아미노산. 벤젠고리를 갖는 아미노산은 뭐라고 하는가? 페트타라고 했어요. 페트타인데 벤젠고리. 페트타. 이게 벤젠골인데, 요 트는 뭐가 되는가? 트레오닌. 요 트는 뭐가 되는가? 요 트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요건 무슨 고리예요? 육각형 고리니까 벤젠고리고, 여기에 오각형 고리가 달려 있는 거. 요건 무슨 고리라고 했는가? 피롤고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벤젠고리와 피롤고리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트립토판, 유명한 거. 그러니까 고리 두 개 있는 거 얘 하나밖에 없어요. 트립토판. 그 책에 그림 생각나죠? 그림 두 개 있는 거. 요 두 개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요게 바로 트립토판. 그래서 트립토판, 벤젠고리와 피롤고리 두 개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미다졸고리는 뭐가 이미다졸고리인가? 히스티딘. 그 피롤고리가 바로 트립토판.
요거 트립토판. 그래서 고리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은 요거밖에 없어요. 예, 고리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 페트타하고 히스티딘이에요. 근데 트립토판은 고리를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있죠. 그 트립토판도 그린 거 생각나잖아요. 그림 트립토판. 그래서 벤젠 고리 가지고 있는 건 베닐알라닌, 트립토판, 타이로신이고 이미다졸 고리를 갖는 건 히스티딘, 피롤 고리 가지고 있는 건 트립토판. 다음 33번은 단백질의 구조. 오래간만에 하죠. 단백질 구조 한번 정리를 쭉 하고서 이제 넘어가면 단백질의 구조는 폴리펩타이드 사슬을 따라서 NH기의 수소와 이웃하는 펩티드갑에 CO에 있는 산소 사이 일정한 격으로 무슨 결합하는가? 수소결합. 수소결합인데 3차 구조의 수소결합하고 다르죠. 2차 구조의 수소결합은 NH와 CO 사이의 수소결합. 2차는 NH와 CO 사이의 수소결합이고 3차의 수소결합은 좀 이따 나올 거지만 무슨 기 사이의 수소결합입니까? R기 사이의 수소결합. R기 사이. 그래서 2차 구조는 NH와 CO 사이의 수소결합. 그럼 34번에 3차 구조. 3차 구조는 비극성 격가지를 갖는 아미노산, 소수성이죠. 소수성은 물과 접촉을 피해서 단백질의 중심부에 모여서 덩어리를 이루니까 물과 접촉을 피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이는 걸 무슨 성 상호작용이라고 하는가? 소수성 상호작용이고 물과 접촉을 피해서 막 피해 가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이게 됐어. 소수성 상호작용. 모이게 되니까 서로 끌리는 힘을 무슨 인력이라고 하는가? 비극성 아미노산과 격가지가 서로 인접하게 되면 무슨 인력에 의해서 격가지가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가? 반대로 발생 인력. 그래서 소수성 상호작용, 물을 밀어내고 물 싫어하다 보니까 반대로 발생 인력으로 자기들끼리 모인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곧 거기에 무슨 성 격가지 간에라고 했어요. 극성 격가지 간의 수소결합. 수소결합. 격가지 사이의 수소결합. 그러니까 2차 구조의 수소결합은 NH와 CO 사이의 수소결합. 3차 구조의 수소결합은 R기끼리의 수소결합. 그래서 똑같은 수소결합이지만 달라요. 옛날에 한 7, 8년 전에 아주 유행처럼 번져서 문제가 출제됐던 거예요. 수소결합, 2차 구조의 수소결합과 3차 구조의 수소결합을 선택지에 아주 틀리기 쉽게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던 문제니까 2차와 3차 구조 구별 잘 하고 그 다음 양전하와 음전하를 띤 격가지 사이에는 양전하와 음전하를 띤 격가지니까 무슨 결합인가? 이온결합. 또 3차 구조를 안정화시킨다. 또 단백질 형태는 이황화물달이라는 무슨 결합에 의해서 더 보강되는가? 공유결합. 이황화 결합이죠. 이황화물달이 공유결합해도 되고 이황화 결합해도 되고 그래서 이황화물달이라는 공유결합 또는 이황화 결합에 의해서 더욱 보강된다. 4차 구조는 단백질 3차 구조가 여러 개 모인 거니까 뭐 따로 할 거 없고 그 다음에 35번은 혈당량 감소 호르몬. 혈당량 감소 호르몬이 뭐는 단백질의 1차 구조. 대표적인 거죠. 인슐린은 단백질의 1차 구조이다. 인슐린은 단백질의 1차 구조지만 거기도 이황화 결합이 있어요, 없어요? 단백질의 1차 구조지만 인슐린에도 이황화 결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 구조로 단백질의 1차 구조로 아미노산이 쭉 만들어졌어요. 아미노산이 쭉 만들어져서 1차 구조로 만들어졌다가 이게 이제 꺾이고 접히고 끊기면서 어떤 상태로 되는가? 이게 끊어지면서 이런 모양이 되면서 이황화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의 이황화 결합을 하게 된 인슐린이 되는 거니까 인슐린도 실제로 이건 1차 구조예요. 그렇지만 이황화 결합은 해 있어요. 강화되는 결합이기 때문에 이황화 결합. 근데 이제 가장 많은 결합을 가지고 있는 3차 구조를 얘기한 거지. 1차 구조도 펩타이드 결합 말고 이황화 결합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인슐린은 단백질 1차 구조이며 사람의 모발이나 손톱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뭐는 알파나선인가? 알파나선인 건 케라틴. 케라틴은 알파나선 2차 구조의 케라틴. 그리고 명주수의 주성분이 뭐는 베타 병풍 구조의 2차 구조. 뭐가 이 병풍 구조인가? 피브로인 병풍 구조. 2차 구조는 알파나선과 베타 병풍 구조가 있죠. 그래서 알파나선은 케라틴, 베타 병풍 구조는 피브로인. 그리고 근육에서 산소와 결합한 붉은색의 단백질 뭐가 되는가? 미오글로빈. 미오글로빈 3차 구조. 미오글로빈은 3차 구조. 다음 삼중 나선으로 꼬여 있으면서 인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40%. 인체는 단백질이 몇 %예요? 우리 몸은 단백질이 몇 %가? 15%인데 약 15%인데 이제 인체 내에 물이
70%고 단백질이 15%다. 그럼 15% 중에서 그 단백질 중에서 콜라겐이 몇 퍼센트라는 소린가? 콜라겐 또는 콜라겐이 40%라는 소리죠. 이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단백질이 있겠죠. 뭐 그래서 그 중에서 콜라겐이 제일 많은 단백질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콜라겐은 몇 개의 막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가? 3개가 막대 모양으로 꼬인 거죠. 그럼 3개가 막대 모양으로 꼬인 몇 차 구조인가? 4차 구조. 3차 구조가 3개 있으니까 모였으니까 3차 구조가 2개 이상만 되면 4차 구조가 되죠. 그래서 3차 구조가 2개 이상만 되면 4차 구조인데 3개의 막대 모양으로 꼬인 삼중나선으로 꼬인 것. 그래서 콜라겐하고 그다음 4개의 구형 폴리펩타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혈액에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 헤모글로빈 4차 구조. 그래서 4차 구조는 콜라겐하고 헤모글로빈 얘기하죠. 다음 핵산의 구성단위는 뭐라고 하는가? 뉴클레오타이드인데 당과 인산, 염기당 사이 결합은 공유결합이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당과 인산 사이는 무슨 결합? 당과 인산 사이는 포스포다이에스터 결합. 당과 인산 사이는 포스포다이에스터 결합. 당과 인산은 포스포다이에스터 결합. 염기와 당 사이는 당의 변형이 염기라 그랬죠? 그렇죠. 글리코사이드 결합. 당인데 염기로 변형돼서 염기와 당 사이는 글리코사이드 결합이라는 공유 결합을 하고 염기와 염기 사이는 무슨 결합을 하고 있는가? 수소 결합. 그래서 헥산이 가지고 있는 결합은 3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는가? 포스포다이에스터 결합, 글리코사이드 결합, 수소 결합. 근데 혹시 문제에서 헥산이 갖는 공유 결합은 2가지만 찾아야 돼요. 헥산이 가지고 있는 공유 결합, 그럼 포스포다이에스터 결합과 글리코사이드 결합이고 그냥 결합은 하면 수소 결합도 포함돼야 되겠죠. 헥산의 결합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37번으로 넘어가서 원자의 결합체 중에서 독립된 분자로 공유결합으로 구성된 2가지 이상의 공유결합으로 구성된 2가지 이상의 같거나 다른 원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분자. 그래서 공유결합으로 구성된 2가지 같거나 그랬으면 뭐가 되는가? 공유결합으로 구성된 2가지의 같거나 하면 분자 H2 같거나 또는 뭐 O2 같거나 또 다른 하면 H2O 또는 뭐 포도당도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을 분자라고 한다. 그럼 분자는 전부 다 무슨 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공유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화합물은 꼭 공유결합 아니죠. 공유결합으로 구성된 화합물은 무슨 화합물이라고 하는가? 유기화합물. 이온결합으로 구성된 화합물은 이온화합물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유기화합물, 무기화합물, 이온화합물 이런 식으로 해서 화합물을 표시하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쭉 보면 그래서 37번은 분자, 38번은 2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원소 화합물이죠. 서로 다른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고정된 비율로 되어 있는 것을 화합물. 그래서 38번은 서로 다른 원소가 고정된 비율로 되어 있는 건 화합물이라고 하며 탄소와 수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유기화합물, 탄소와 수소, 유기화합물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무기화합물. 다음 이온결합을 하고 있으면 이온화합물, 공유결합을 하고 있으면 분자화합물이라고 한다. 분자화합물. 그러면 유기화합물, 무기화합물, 이온화합물, 분자화합물. 그래서 이거는 뭐의 유무를 갖고 따지는가? 탄소, 수소의 유무가 있으면 탄소, 수소로 구성되어 있으면 유기화합물. 이거는 이온결합. 이건 이제 그 제외한 나머지죠. 이온결합이고 이거는 무슨 결합인가? 공유결합을 하고 있으면 공유결합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것도 화합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도 화합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화합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서로 어떤 건가 다른 게 화합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분자는 되지만 화합물은 아니다라고 했죠. 분자이지만 화합물은 아니다. 그런데 NaCl 요거는 모이지만 화합물이지만 분자는 아니다. 왜 그런가? 이온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자는 아니라고 하죠. 분자는 공유결합. 그래서 요거 두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분자이지만 화합물은 아니다. 요거는 화합물이지만 분자는 아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건 무슨 결합하고 있기 때문인가? 이온 결합. 그래서 요거는 분자이지만 화합물은 아니다. 요거는 화합물은 아니다. 요거는 분자는 아니다.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 분자는 화합물과 같이 섞이죠. 이건 분자도 되고 화합물도 되고. 네, 그래서 이온 화합물, 무기화합물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39번은 홍역, 소아마비, 인플루엔자, B형 간염. 우리가 이거 배울 때 홍소인간, 에구에유 이렇게 배우라 그랬죠. 홍소인간, 에구에유 이렇게 나오면 전부 다 무슨 바이러스가 되는가? 가로 안에 RNA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다. 이게 인플루엔자 하면 감기에 해당되는 감기. 근데 호감기, 호흡기 질환이 바로 무슨 바이러스 있어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인플루엔자 감기예요. 호흡기 질환에 뭐가 있는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하고 뭐가 있는가? 사스, 또 그렇죠, 메르스 이런 것들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부 다 RNA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인플루엔자 하면 코로나, 사스, 메르스 이런 거 다 RNA 바이러스다 생각하고 외우고 있으면 돼요. 이게 서울시에서 출제가 됐던 거죠. RNA 바이러스. 대부분의 RNA 바이러스는 무슨 가닥이에요? 그렇죠. 우리 RNA하고 똑같기 때문에 단일 가닥이에요. 이중 가닥 RNA 바이러스는 아주 희귀해요. 또 대부분의 DNA 바이러스는 다 무슨 가닥이에요? 이중 가닥이에요. 단일 가닥 DNA 희귀해요. 그래서 대부분 다 들어본 바이러스는 다 이중 가닥 DNA라 생각하면 돼요. DNA는 또 들어본 바이러스 중에서 RNA 하면 단일 가닥이다 생각하면 돼요. 다음 40번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은 세포질 내에서 기능하거나 두 번째 핵공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이건 내막계가 아닌 거죠. 막단백질에 포함된다. 이건 내막계가 아닌 단백질 만드는 곳은 무슨 리보솜인가? 자유리보솜. 그래서 40번은 자유리보솜. 41번에는 어디에서 합성하는 단백질의 운명은 일반적으로 막에 삽입되거나 내막계 리소솜과 같은 어떤 소유안에 도달하거나 또는 호르몬 효소가 집혀서 밖으로 분비되는 것. 이거는 무슨 리보솜인가? 부착리보솜. 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내막계는 우선 막에는 이중막, 단일막. 그래서 이중막엔 뭐가 이중막인가? 핵막, 미토콘드리아막, 엽록체막. 제막이고 단일막에는 무슨 막 먼저 생각하는가? 세포막하고 또 소포체 생각하면 누가 나오는가? 여기서 유래된 게 골지체 하면 뭐가 유래되는가? 리소솜. 또 동물에서 리소솜이지만 식물에서 리소솜과 같이 가수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는 건 무슨 액포라고 하는가? 중심 액포가 있죠. 그 외에 뭐도 있긴 있는가? 미소체도 다 포함돼요. 미소체가 뭐가 미소체가 되는가? 퍽시솜과 글리옥시솜, 미소체도 다 포함해요. 근데 이 중에서 내막계가 아닌 건 뭐가 내막계가 아닌가?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미소체 이것만 내막계가 아니다 그러면 되죠. 나머지 다 내막계다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막계 하면 핵막, 세포막, 소포체, 골지체, 리소솜, 중심액포 이런 것들 다 내막계고, 그래서 내막계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요 미토, 엽록체, 미소체 이것만 내막계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죠. 43번은 매끈면 소포체는 막의 효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매끈면 소포체는 막의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뭐 합성하는가?
지질합성 또 융털돌기에서 뭐 재합성하는가? 지방재합성. 지방산과 모노그리세로 흡수된 것을 지방으로 재합성하죠. 지방의 재합성. 간에서니까 독소 제거. 또 뭐 저장인가? 칼슘 저장. 또 뭐 대사에 관여하는가?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한다. 탄수화물 대사 포도당 인산을 포도당과 인산으로 포도당 인산 또는 포도당 6인산을 포도당과 인산으로 분해해서 이걸 혈액으로 방출한다. 혈액으로 방출. 이게 맥근면 소포체가 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맥근면 소포체는 탄수화물 대사에도 관여한다. 44번에 거친면 소포체는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3차원적으로 접히게 만들고 3차원적으로 접히게 만드는 단백질 이름이 뒤에서 또 나오는데 샤페로닌이죠. 샤페로닌에 의해서 3차원적으로 접히게 만들고 단백질의 변형을 일으키고 탄수화물을 단백질에 첨가시켜서 무슨 단백질 만든가? 당 단백질 만든다. 맞는 말이죠. O 동그라미 O가 되고 45번은 골지체에서는 추가적인 단백질의 변형이란 말이 아미노산을 뭐 하기도 하고 아미노산을 제거하고 또 작용기 탄수화물 지질을 첨가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미노산 제거, 작용기 탄수화물 지질 첨가하기도 하고 또 많은 단당류의 일부를 없애고 다른 것으로 치환 그러니까 해서 다양한 탄수화물을 만들어낸다. 맞죠? 그리고 하나 더 골지체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이동을 조절하기도 한다. 46번은 거친면 소포체에 리보솜에서 생성된 산물을 담고 있는 무슨 소낭에서 골지체에 어디로 이동되는가? 그러면 제일 먼저 이동되는 길이 무슨 소낭에서? 소포체에서 무슨 소낭을 거치는가? 체에서 수송소낭을 거쳐서 골지체에 무슨 면으로 가요? 시스면으로 해서 시스터나를 지나죠. 시스터나를 지나서 무슨 면으로 가는가? 트랜스면으로 해서 이제 무슨 소낭으로 가는가? 분비소낭으로 해서 이동이 되죠. 그래서 이건 수송소낭, 분비소낭으로 해서 세포 밖으로 이 세포의 배출작용을 통해서 이동이 되죠. 세포의 배출작용이라고 쓸까요? 세포의 배출작용. 이렇게 이동이 된다. 그래서 거친면 소포체 리보솜에서 생성된 산물을 담고 있는 가루 안에 수송소낭은 골지체에 시스면을 다른 말로 무슨 면이라고 하는가? 그렇지, 형성면. 이건 성숙면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시스면으로 이동돼서 시스터나에서 형성된 다음 시스터나에 더해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얼로 이동되는가? 트랜스면 또는 성숙면으로 이동된 단백질은 골지체를 떠나서 무슨 소낭으로 가? 분비소낭. 그래서 화학적 변형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죠. 47번에 골지체의 시스터나는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지 않다. 따로따로 다 떨어져 있죠. 연결되어 있지 않다. 소포체는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골지체의 시스터나는 소포체의 시스터나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X. 연결되어 있지 않다. 48번은 무슨 병은 리소솜에 존재하는 하나의 가수분해 요소가 없는 질병 하면 벌써 딱 나오죠. 리소솜에 존재하는 가수분해 요소가 없는 질병 이름 무슨 병인가? 테이삭스병이 되죠. 지질분해 요소가 없어서 뇌세포에 축적되면 지질대사를 일어나지 못한다. 테이삭스병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서부터 좀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가 49번서부터 해나갑시다.